자, 이제는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또 발표를 앞두고 있죠.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면서 과연 우리가 이 시점에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분의 의견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대응 전략 과연 지금 들어가도 되는지 아니면 그냥 원래 가져갔던 분들 쭉 가져가도 되는지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화면으로 바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두 분의 의견이 조금 갈린 것 같아요. 이주호 본부장은 홀딩 전략, 그리고 이슬희 대표는 매수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내 돈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예. 일단 두 분 다 긍정적인 의견에 조금 한 표를 던져주신 것 같은데요. 먼저 이슬희 대표의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왜 매수입니까? 우선은 지금 전체적인 좀 국내 증시의 패러다임이 좀 바뀌고 있지 않나 저는 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일단은 주주 환원을 좀 많이 하는 기업들 위주로는 꼭 보셔야 된다.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지금 저평가가 되어 있거든요. 특히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 이제 겨우 뭐 PBR 1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 지금 미국이 한 4배에서 5배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은 굉장히 지금 아직까지도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실질적으로 뭐 이웃 나라인 뭐 일본과 중국과 비교해봐도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 국내 코스피 중심으로 좀 보게 되면은 사실 저 PBR주들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거의 뭐 50% 이상이 넘어가는 만큼 사실 이게 종목 선별하기가 굉장히 좀 쉽지가 않은데 사실 저 PBR 관련해서 조금 진짜로 이게 저 PBR주냐 이거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이제 뭐 PBR이 무조건 낮다라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PBR은 낮지만 특히 이제 ROE가 높은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보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ROE가 높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수익성이 굉장히 좀 좋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이제 ROE가 굉장히 높고 그리고 PBR은 낮은 기업들이 진짜로 이제 이런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있어서 수익을 볼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제도적으로 좀 변화를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나 이제 일본이랑 좀 비교를 해보면은 일본도 이 정책을 좀 시행을 했을 때 작년 이제 3월 달이죠. 그때 당시에 이제 뭐 단기간에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구체적인 어떠한 세부안이 좀 공개가 되면서 단기적으로 이제 그 지수가 한 20% 이상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시도 좀 비슷한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향후에는 전체적인 수급 변화가 좀 이루어질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일부 종목군들은 이미 조금 선반영이 된 종목들도 좀 있기 때문에 단기 조정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공기업이라든지 이제 정부 소유의 기업을 좀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사기업보다는 공기업들이 이런 이제 정부 정책에 있어서 큰 수혜를 좀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이제 많이 알고 계시는 한국전력이라든지 그리고 뭐 강원랜드 쪽도 계속해서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에너지 관련 회사는 조금 이익을 추구할 경우에 오히려 조금 일반 사람들의 그런 이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익 보호를 위한 활동에 좀 제한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뭐 이에 따라서 강원랜드 등 이런 이제 종목들 계속해서 좀 눈여겨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이주호 본부장과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홀딩 의견을 줬는데요. 이 홀딩이라는 의견이 오늘 지금 관점입니까? 아니면은 이따 발표가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좀 우리가 소위 말해서 간을 보고 좀 보자라는 겁니까? 약간 후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간을 보고 좀 지켜보자라는 취지로 홀딩 의견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신규 매수하기에는 저는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프로그램이 어떤 내용이 어떻게 나올지 지금 아직 모르는 상황에서 내용을 확인하고 뭐 시장 분위기라던가 흐름들을 보고서 접근하셔도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보유 중이신 분들은 굳이 매도를 안 하시고 좀 지켜보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와 일본과 밸류업 프로그램 뭐 같다라고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 뭐 같은 밸류업 프로그램이긴 한데 일본과 우리나라의 상황이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업 대부분이 이제 기업 경영을 오너 일가가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지배 구조 자체가 일본과는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러한 증시 부양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밸류업 프로그램 자체가 뭐 오너 일가에 혜택을 주는 게 아니냐 이러한 부정적인 시각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오히려 이러한 것들이 역효과로 작용할 수가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밸류업 프로그램의 효과를 많이 받고 사실 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일본의 밸류업 프로그램 할 때 관심을 못 갖다가 우리나라에 이제 갖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일본에서 성공했던 게 우리나라에 무조건 성공한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밸류 프로그램 내용을 확인을 하고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지를 좀 지켜보면서 접근해보자 이런 관점으로 홀딩 의견 드렸습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좀 예상하고 있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혹시 세론일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여쭤보고 싶은 건 세론 현상이 나와서 우리가 그간 봤던 저 PBR 관련주들이 좀 이제 내려오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개인 투자자들은 좀 담아가기 좋은 타이밍이 맞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아직도 봐야 될 게 많습니까? 조정이 나온다고 한다면 네. 조정 이후에 주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같은 오. 가격대에서 더 이상 저점을 안 낮추고 횡보를 하는 어느 모습을 정도 확인하고 박스권은 있다? 네, 박스권을 만들어주는지 확인하고 들어가셔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강하게 빠지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사실 좀 신규로 접근하기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저 PBR 관련주라고 불리는 종목들이 최근에 정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차익 매물도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꼭 염두해 두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라온 기업이 참 많았습니다. 금융, 보험, 공기업, 자동차까지. 그렇다면 매수 의견을 준 이슬이 대표는 안 오른 기업도 있지 않을까? 맞아요. 관심 기업은 또 어디 쪽으로 봤을지 바로 두 분의 관심 기업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을 해보면 네. 일단 먼저 이슬이 대표는 강원랜드였고요. 홀딩 의견을 준 이주호 본부장은 클래시스 의료기기 쪽이네요. 예. 완전히 또 기업도 갈렸습니다. 왜 또 강원랜드입니까? 네, 우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 PBR주들은 굉장히 널렸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선별을 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맞아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 환원이 무조건 되는 그런 기업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강원랜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 지금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가는 좀 못 가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배당 성향을 좀 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 2022년도부터 또 배당 성향이 지금 60%가 넘어가는 만큼 굉장히 좀 주주 환원을 적극적으로 좀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이제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주요 주주를 보게 되면은 뭐 사실 태백시 그리고 정성군 이런 이제 지방자치단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당이 아무래도 지역으로 좀 흘러 들어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특복과 관련한 이런 이제 취지랑도 굉장히 좀 잘 맞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또 밸류업 프로그램 중에 이제 배당 확대 취지와도 굉장히 좀 잘 맞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좀 탑픽으로 꼽아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지금 역사적 저점 매수 구간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 현재 PBR이 한 1배, 딱 1배 수준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딱 자기 자본만큼의 어떤 시가총액은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비해서 ROE는 지금 7%, 8%대 좀 나오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코로나 때 이제 보게 되면은 사실 영업 적자가 그때 당시 한 4천억 정도 됐었는데 그때 저점이 한 16,000원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흑자 전환이 되고 있고 회복세가 굉장히 좀 가파르게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 17,000원대인 것을 좀 감안해 본다면은 네. 굉장히 좀 저평가주가 아닐까 저는 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매수가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17,500원 이하대에서 좀 담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19,000원대까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본부장님. 네. 자, 클래시스가 나왔거든요. 네. 여기가 PBR이 지금 8.9인데 혹시 0.89를 잘못 보신 건 아니죠?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요. 저 PBR 때문에 가져온 게 아니고요. 여기는 ROE가 높아요. 그러니까 저평가는 예. 아니지만 ROE가 높은 기업이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일 APR 상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APR 같은 경우가 25만 원 공모가로 책정이 됐는데 예. 만약에 따따블 가게 되면은 1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실 소액 투자자분들께서는 접근하기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종목이 아닐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오히려 만약에 APR이 내일 대장격 역할을 해갖고 따따블 간다고 한다면 이 낙수 효과로 지금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이 좀 수급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관점으로 저는 접근을 해봤고요. 물론 저 PBR 주도 좋지만 ROE가 높다라는 관점 그리고 여기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도 50%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진율 같은 것들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물론 많은 분들이 저 PBR을 보고 계시지만 그 저 PBR 말고 ROE가 높은 이러한 종목군들도 우리가 살펴보자라는 측면으로 오늘 클래시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 네. 중요한 거는 지금 ROE, 돈을 잘 버는지가 가장 맞아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두 분과 개장 이야기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펀스탁 이주호 본부장, 스탁솔루션 이슬이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